대학원에 연구교수를 하고 있는 오서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약 3년 동안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모자보건 연구를 하다가 다 들어와 여기 계신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7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포라 한국어 발음이 조금 어눌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Effectiveness of Digital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Alcohol Consumption in Pregnanc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신 중 음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 특히 100% 예방 가능하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장애가 발생하는 산모의 임신 중 음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학회의 주제가 미해결 모자 보건 분야의 쟁점 토론 및 향후 개선 방향인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2023년에는 한 부부당 출산율이 0.72명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100년에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20에서 30대 여성의 음주율은 증가하고 있죠.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고 있고 연구이자 책도 번역하고 매스컴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인데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임신 중 음주를 한 엄마의 태반을 통해 태아가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임신 중 술을 마시는 여성은 WHO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10%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한 여성 13명 중 1명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라는 신체적 기형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성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34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국가들은 임산부의 약 60%까지도 임신 중에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프람스 데이터베이스 같이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다만 임산부 코호트 연구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임신 바로 직전까지도 고위험 음주를 하는 여성이 20대 산모의 경우 19.9%, 30에서 34세 산모는 48.2%, 35에서 39세 산모는 26%까지 있다고 하고 이런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매크로스토미아, 거대아를 출생할 확률이 일반 집단에 비해 약 2.29배나 높습니다. 디지털 인터벤션은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스티그마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중재는 단순히 임신 중 음주를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신 계획과 출산 준비 과정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최소한 임신 3개월 전부터 음주와 흡연을 중단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충분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954편의 논문을 검토하고 6편의 연구 플랫폼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대상 플랫폼은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 그리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하며 목표는 임신 중 음주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몇 가지 대표적인 웹사이트나 어플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미국에는 Text for Baby라는 웹사이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수백만 달러를 기부를 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임산부와 새로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Text for Baby는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출산 결과 개선에 기여하며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디지털 중재는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약 38%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컴퓨터 기반 플랫폼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기술이 임신 중 음주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연구 결과의 질과 잠재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무작위로 참가자를 배정했기 때문에 참가자나 의사들이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완전히 모르게 하는 블라인딩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에걸스 테스트를 통해서 출판 편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을 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편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건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나 그 스펙트럼에 있는 태아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는 most preventable developmental disability, 가장 예방이 가능한 developmental disability라고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퇴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인터벤션과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저소득층에게 더 나타나는 이 장애를 의사와 기형학 전문가들이 보다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인 만큼 low resource setting에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과 연구가 가능할까요? 전 그렇다 생각합니다. 20년도에 아시아의 첫 태아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교수님들과 시작을 했고요. 하이마 머플처럼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님들과 자문을 통해 어플을 만들기도 하고 맞춤형 정보를 통해 산모들의 임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버드 MIT 박사들과 지속적으로 머신러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